제168화 조모의 시 제1장. 등에 도전장을 받은 강유는 답장을 보낸 뒤에 장수들에게 말했다. 내가 제갈무후에게서 전해받은 비밀병서에는 이 진의 변화 방법이 모두 365가지나 되는데 이는 하늘을 한 바퀴 도는 도수를 따른 것이오. 그러니 지금 등해가 진법으로 싸우자고 내게도 전해온 것은 하룻강아지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격이오. 다만 중간에 무슨 속임수를 쓰려는 것이 틀림없는데 공들은 그게 무엇인지 알겠소? 그러자 유화가 대답했다. 이는 진법을 겨루자고 우리를 속이면서 실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우리의 배후를 습격하려는 수작에 틀림없습니다. 그 말에 강유가 껄껄 웃었다. 하하하, 내 생각과 같구려. 그리고는 곧 장익과 유화에게 영을 내렸다. 장군들은 군사 1만을 이끌고 산 뒤쪽으로 가서 매복해 있으시오. 다음날 강유가 9개 군영의 군사를 모두 거두어 기산 앞에 포진했다. 군사를 이끌고 위수 남쪽을 떠난 사마망은 기산 앞에 이르자 말을 타고 앞으로 나와 소리쳤다. 진법으로 겨루자. 강유가 대꾸했다. 좋다. 내가 진법을 겨루자고 청하였으니 너부터 먼저 진을 펴보거라. 이에 사마망이 팔괘진을 펼치자 강유가 비웃었다. 하하하하. 그건 바로 내가 펼쳤던 팔진법이 아니냐? 남에게 훔친 진법을 어찌 신통하다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너 역시 남의 진법을 훔친 것 아니냐? 사마망의 대꾸에 강유가 물었다. 그럼 이 진법에 몇 개의 변화 방법이 있는지는 아느냐? 사마망이 웃으며 대꾸했다. 내가 이미 진을 펼쳤거늘 어찌 변화 방법을 모르겠느냐? 이 진법에는 구구는 81개의 변화 방법이 있느니라. 강유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어디 한번 변화시켜보거라. 사마망은 진으로 들어가 몇 차례 변화 방법을 보인 뒤 다시 진을 나와 소리쳤다. 너는 방금 내가 보여준 변화 방법을 알아보겠느냐? 강유가 웃으며 말했다. 내 진법은 하늘을 한 바퀴 도는 도수를 따라 365가지로 변하니 우물한 개구리인 내 놈이 어찌 그 오묘한 이치를 알겠느냐? 사마망도 그 변화 방법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완전히 배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억지로 우겼다. 믿을 수 없으니 내가 직접 변화시켜 보거라. 좋다. 등이를 불러내라. 그럼 진법을 보여주겠다. 등장군은 따로 좋은 계책을 가지고 있어 진법 따위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자 강유가 크게 웃었다. 하하하하. 뭐가 좋은 계책이란 말이냐? 너는 나를 불러 여기서 포진하게 하고 그자는 군사를 이끌고 우리 삼배후를 습격한다는 알량한 계책 말이냐? 깜짝 놀란 사마망은 군사를 진격시켜 맞붙게 하려 했다. 그때 강유가 채찍 끝으로 신호를 보내니 촉군의 양날개인 좌익과 우익 병력이 먼저 달려나와 위군을 쳤다. 이에 위군 병사들은 갑옷과 무기를 버린 채 뿔뿔이 달아나며 목숨을 구하기에 바빴다. 한편 등에는 선봉장 정륜을 재촉해 산의 뒤쪽을 공격하러 갔다. 정륜이 산모퉁이를 막 돌아서는데 갑자기 포소리가 한 차례 울리더니 요란한 북소리 나팔소리와 함께 복병이 와! 하고 몰려나왔다. 앞장선 대장은 바로 유화였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주고받을 새도 없이 곧바로 달려들어 맞붙었다. 그러나 유화가 내리친 단칼에 맞아 정륜의 몸이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크게 놀란 등해가 서둘러 군사를 후퇴시키는데 곧바로 장익이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쇄도했다. 양쪽으로 협공을 당하니 위군은 대패할 수밖에 없었다. 등해는 죽기 살기로 탈출했지만 몸에 화살을 4대나 맞았다. 가까스로 위수 남쪽의 군영으로 달아나니 사마망도 역시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이에 두 사람은 군사를 물릴 방안을 상의했다. 사마망이 말했다. 요즘 총나라 국주 유서는 환관 황후를 총애하여 밤낮 주색에 빠져 있다 하오. 그러니 이간책으로 강유를 불러들이면 이 포위망을 풀 수 있을게요. 이에 등해가 모사들에게 물었다. 누가 총나라에 들어가 황후와 내통하겠는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응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등해가 보니 바로 양양 출신의 당균이었다. 등해는 크게 기뻐하며 당균에게 금은 보화를 가지고 총나라로 들어가서 황후와 연결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도록 했다. 강유가 황제를 원망하고 곧 위나라에 투항한다더라. 그런 유언비어가 성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퍼져나갔다. 황후는 자신이 퍼뜨린 이 소문을 역으로 수집하여 후주에게 아뢰었다. 이에 후주는 사람을 파견하여 강유를 조정으로 불러들이도록 했다. 날마다 싸움을 걸어도 굳게 지키기만 할 뿐 등해가 싸우러 나오지 않아 의아히 여기고 있던 차에 갑자기 칙사가 당도에서 강유에게 어명을 전하는 것이었다. 폐하께서 입조하시랍니다.
강유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부득이 회군해야 했다. 이에 강유가 철군 명령을 내리려 하자 요하가 말렸다. 장수가 밖에 있을 때는 받아서 한 데는 임금의 명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조서가 왔다고 하나 아직 움직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자 장익이 나서 말했다. 지금 이대로 철군하는 것이 아쉽기는 하나 청나라 백성들은 대장군이 해마다 군사를 움직였기 때문에 모두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승전한 것을 계기로 군마를 거두어 민심을 일단 안정시킨 다음 좋은 계책을 세우는 이만 못합니다. 강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리합시다. 그리고는 각군의 영을 내려 질서정연하게 퇴각했다. 요하와 장익은 뒤를 끊어 위군의 추격을 막도록 했다. 위수남 쪽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추격하려던 등에는 촉군이 기치도 정연하게 서서히 퇴각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탄식했다. 아, 강유는 제갈 공명의 병법을 깊이 터득하였구나. 그리고는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군사를 기산군영으로 돌렸다. 제2장 성도에 도착한 강유는 후주를 뵈러 들어가서 물었다. 어찌하여 신을 부르셨는지요? 후주가 대답했다. 경이 변경해서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아니하여 군사들이 고생할까봐 부른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었소. 신이 기산의 적진을 이미 점령하여 큰 공을 이루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중단하여야만 하였나이다. 여기엔 필시 등의 이간책이 작용하였을 것이옵니다. 후주가 침묵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강유가 다시 계속했다. 신은 맹세코 역적을 토벌하여 나라의 은혜를 갚고자 하나이다. 폐하께서는 부디 소인배의 말을 듣고 신을 의심하지 마소서. 후주는 한참 뒤에 입을 열었다. 짐은 경을 의심하지 아니하오. 그러니 경은 일단 한중에 돌아가서 위나라의 변고가 생기거든 그때 정벌토록 하시오. 강유는 탄식하며 조정을 나온 뒤 한중으로 떠났다. 후주와 강유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안관 황후는 자신을 소인배로 몬 강유를 이때부터 미워하게 되었다. 이간 공작을 하러 성도에 와 있던 위나라의 당규는 기산군영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다. 보고를 들은 등해가 사마망에게 말했다. 임금과 신하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니 총나라엔 반드시 변고가 생길 것 같소. 그리고는 당균을 낙양으로 보내 이 사실을 사마소에게 알리도록 했다. 후주와 강유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소는 크게 기뻐하며 총나라를 빨리 치고 싶은 생각에 중옥은 가충에게 물었다. 지금 총나라를 정벌하면 어떻겠소? 그러자 가충이 말렸다. 아직은 정벌할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 주공을 의심하는데 함부로 나가시면 반드시 안에서 곤란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작년에 누런용이 영릉 우물 속에 2번 나타났을 때 신하들은 상서로운 일이라며 폐하께 할애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는 그건 상서로운 일이 아니다. 용이란 임금의 상징인데 위로 하늘에도 있지 아니하고 아래로 밭에도 있지 아니하고 우물 속에 있다니 그건 갇혀버린다는 뜻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잠룡이라는 시를 한 수 지으셨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명명백백히 주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슬프도다 공경에 빠진 용이여 연못에서 도약을 하지 못하여 위로는 은하수로 날지 못하고 아래론 밭에서도 보이지 않네. 우물 밑 또아리나 틀고 있자니 미꾸라지 뱀장어 날뛰는구나. 어금니를 감추고 발톱을 숨긴 어쩌면 내 모습과 저리가 들고. 이를 듣고 경로한 사마소가 가충에게 말했다. 그자가 조방을 흉내내려는 모양이구나. 속히 도모하지 않으면 필시 나를 해치겠다. 제가 주공을 위하여 조만간 도모하겠습니다. 이때가 위나라 감로 5년 여름 4월이었다. 사마소는 칼을 차고 대전에 오르자 조모가 일어나서 맞았다. 잠시 후 신하들이 입을 모아 아뢰었다. 대장군의 공덕은 높고 우뚝하오니 진공으로 봉하시고 구석을 더하소서. 그러나 조모는 머리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마소가 성난 소리로 말했다. 우리 부자 3사람이 위나라에 세운 공이 큰데도 내가 진공이 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조모가 대답했다. 어찌 이의가 있겠소? 잠룡이란 시에서 폐하는 우리를 미꾸라지나 뱀장어로 보았는데 이게 과연 예의에 맞는 일이요? 조모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마소가 싸늘한 웃음을 지으며 대전을 내려갔다. 관리들은 모두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조모는 후궁으로 돌아가 시중 왕침 상서 왕경 산기상시 왕업 3사람을 불러들여 의논했다. 조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마소가 반역할 마음을 품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오.
짐은 가만히 앉아 폐위되는 굴욕을 받을 수는 없소. 그러니 경들은 짐을 도와 그를 토벌해 주시오. 그러자 왕경이 아뢰었다. 아니 되옵니다. 지난날 춘추시대의 노나라 소공이 실권자인 계시의 횡포를 참지 못해 맞섰으나 결국 패주하여 나라를 잃었나이다. 지금 주요 권력은 사마씨에게 넘어간 지 오래라 내외의 공경 대신들도 순종이냐 거역이냐는 따지지 아니하고 간악한 역적에게 아부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옵니다. 우선 폐하께는 숙직하면서 폐하를 지키는 수기가 적어 어명을 내리셔도 이를 받들 사람이 없나이다. 만일 폐하께서 참고 견디지 아니하시면 그 화가 비할 데 없이 클 것이옵니다. 하오니 이 일은 천천히 도모하셔야지 서두르셔서는 결코 아니되옵니다. 이에 조모가 버럭 화를 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참으라니 대체 어떤 일을 당해야 참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인가? 짐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 죽는다 한들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리고는 태우전으로 가서 이 일을 알렸다. 그러자 왕친과 왕업이 왕경에게 말했다. 일이 급하게 되었소. 우리가 멸족의 화를 당할 수는 없지 않소? 그러니 당장 사마공의 부중에 가서 이를 고발하고 죽음을 면하도록 합시다. 그러자 왕경이 경로했다. 군주가 걱정하면 신하는 욕보고 군주가 욕보면 신하는 죽는 법이라 하였거늘 어찌 두 마음을 품는단 말이오. 왕경이 따르지 않자 왕친과 왕업은 그를 놔두고 사마소에게 이 일을 알리러 갔다. 잠시 후 위나라 국주 조모는 내전을 나갔다. 그리고 호위 초백으로 하여금 대궐 안에 수기 산해종 심부름꾼 등 300여 명을 불러 모은 뒤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면서 나아가게 했다. 칼을 들고 황제수레에 오른 조모는 좌우의 호통을 쳐 대궐 남문으로 향하도록 했다. 그러자 왕경이 수레 앞에 엎드려 대성통곡하며 만류했다. 지금 폐하께서는 겨우 수백 명을 이끌고 사마소를 도벌하시겠다니 이는 양떼를 몰고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는 격이옵니다. 헛되이 죽을 뿐 아무 실익이 없나이다. 신이 이처럼 가난한 것은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실로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조모는 듣지 않았다. 나의 군사는 이미 행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니 경은 말리지 말라. 그리고는 용문을 향해 나아갔다. 제3장 조모의 수레가 나아가는 앞길에는 군복을 입은 가충이 말을 탄 채 왼쪽에 성시, 오른쪽에 성제를 거느리고 서 있었다. 그들 뒤로는 철갑옷을 입은 금군 수천 명이 와! 하는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이에 조모는 칼을 번쩍 쳐들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황제다. 너희들이 궁정으로 뛰어들다니 임금을 죽일 작정이냐? 금군은 황제 조모를 보자 모두들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자 가충이 성제를 불러 말했다. 사마공께서 어디다 쓰려고 너희를 기르셨겠느냐? 바로 오늘 같은 일을 위해서였느니라. 이에 성제는 끝에 날이 달린 창, 곧 극을 손에 쥐고 가충을 돌아보며 물었다. 죽일까요? 사로잡아 결박할까요? 사마공의 명령이 있으셨다. 반드시 죽여라. 이에 성제가 극을 꼬나들고 수레 앞으로 달려드니 조모가 크게 꾸짖었다. 필부놈이 무례하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제의 극이 조모의 앞가슴을 찌르자 조모는 수레 밖으로 굴러떨어졌다. 성제가 다시 한 번 찌르니 극의 끝이 조모의 등 뒤를 뚫고 나왔다. 조모는 비명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수레 옆에서 죽고 말았다. 이에 초백이 창을 꼬나들고 덤볐지만 성제가 내지른 극에 찔려 역시 죽었다. 이 모습을 본 나머지 무리는 모두 달아났다. 그러나 왕경만은 오히려 뒤쫓아와 가충을 크게 꾸짖었다. 역적놈아, 네 어찌 임금을 시해하였느냐? 이에 경로한 가충은 좌우에 호통쳐 왕경을 포박하고 이를 사마소에게 알렸다. 사마소는 대궐로 들어가 조모의 죽음을 보고는 크게 놀란 척하더니 머리를 수레에 찌며 곡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보내 각부 대신에게 이 일을 알리도록 했다. 이때 태부 사마부가 내전으로 들어와 조모의 죽음을 보더니 조모의 머리를 자기 넓적다리에 올려놓고 통곡했다. 폐하를 돌아가시게 한 것은 신의 죄이옵니다. 마침내 조모의 시신을 속널과 건널을 갖춰 입관한 뒤에 편전 서쪽에 안치했다. 대전에 들어온 사마소는 신하들을 불러 의논했다. 신하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상서복야 진태만이 오지 않았다. 사마소는 진태의 외삼촌인 상서순이를 시켜 진태를 불러오도록 했다. 그러자 진태가 대성통곡하며 말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를 외삼촌과 비교하지만 지금 보니 외삼촌은 저와 정말 다르시군요.
그리고는 상복을 입고 들어와 고글하며 조모의 영전에 절을 올렸다. 사마소도 거짓으로 고글하며 진태에게 접근하더니 슬쩍 그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오늘 일은 어찌 처리하는 게 좋겠어? 가충의 목만 베어가지고는 천하를 안정시키기에 모자랄 것이외다. 진태의 대답에 사마소는 한참 생각해보더니 다시 물었다. 그보다 처벌이 덜한 방법은 없겠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은 생각할 수 없소이다. 이에 사마소는 결단을 내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성제가 황제를 시해하는 대형 무도한 죄를 저질렀으니 그를 능지처참하고 삼족을 멸하라. 성제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성제는 사마소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억울하다. 나는 아무 죄도 없다. 그저 가충이 전한 내놓은 명령을 따랐을 뿐이 아니냐. 저놈의 혀부터 자르라. 사마소는 그런 영을 내렸다. 성제는 죽임을 당할 때까지 억울하다고 울부짖기를 그치지 않았다. 성제아우 성씨도 저작거리로 끌려나가 차명을 당하고 그 삼족도 모조리 죽임을 당했는데 후세 사람은 이 일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그의 사마소는 가충에게 명하여 용포 붉게 적시며 군주를 시해한 죄, 성제에 누명씌워 삼족을 멸했으니 군사 백성 모두 다 바보로 알았던가. 또한 사마소는 부하들을 시켜 왕경의 가족을 옥에 가두었다. 왕경은 금일의 재판소에 해당하는 정의청에 끌려와 있다가 자신의 어머니가 오랏줄에 묶여 끌려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고개를 떨구며 통곡했다. 이 불효자 때문에 어머님이 연루되셨군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크게 웃었다. 호호! 죽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더냐. 죽을 자리를 못 찾을까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너와 함께 가게 되었으니 무슨 여한이 있겠느냐. 여걸이었다. 그녀의 호탕한 대답에 왕경도 마음을 추스렸다. 다음 날 왕경의 가족들이 동쪽 저작거리로 끌려나갔다. 왕경 모자가 웃음을 머금은 채 형을 받으니 이 모습을 본 성한 사대부와 백성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 일을 두고 후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한초엔 왕릉 모친 자랑했는데 한말엔 왕경 모친 보게 되나니 참으로 매운 마음 변함이 없고 굳세어라 그 뜻은 더욱 맑구나. 절개는 태산 화산 무게임에도 목숨을 깃털같이 여기었으니 모자의 높은 명성 지금도 남아 당연히 하늘 땅과 함께 전하리. 시에 언급된 왕릉의 어머니는 항우에게 억류된 자신이 아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곁에 있던 무사의 칼을 빼앗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복검을 단행했다. 그때 아들에게 전해달라며 남긴 마지막 말이 어미는 내 아들이 한나라 유방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니 충성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아들과 대의를 위해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왕릉의 어머니와 왕경의 어머니. 왕조시대 시인들이 즐겨 다룰 만한 주제였을 것이다. 태부 사마부가 왕의 예로서 조모의 장례를 치를 것을 청하니 사마소가 이를 허락했다. 황제의 예가 아니라 왕의 예로서였다. 조모의 지위를 한 단계 격하시킨 것이다. 그의 신복인 가충 등은 사마소에게 위나라의 선양을 받아 황제 자리에 오를 것을 권했다. 그러자 사마소가 말했다. 지난날 주나라 문왕은 천하를 3분의 2나 차지하고서도 여전히 은나라를 따르고 섬겨 공자님께서도 지극히 덕이 있는 분이라고 칭찬하셨소. 위나라 무죄도 한나라로부터 선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위나라로부터 선의를 받지 아니하려는 뜻과 같은 것이오. 그 말을 듣고 가충 등은 사마소가 아들 사마염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더는 권하지 않았다. 그해 6월 사마소는 상도향공 조왕을 세워 황제로 삼고 연호를 경원 원년으로 고쳤다. 조왕은 자신의 이름을 조안으로 바꾸었다. 자가 경소인 조안은 조조의 손자이자 연왕 조우의 아들이었다. 황제 자리에 오른 그는 사마소를 봉하여 승상진공으로 삼고 돈 10만 냥과 비단 1만 피를 하사한 뒤 문무백관들에게도 각각 은상을 내렸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